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이고 어디서부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했었을 때 자 여기서 아래 끝과 윗끝 이런 형태가 등장할 건데 아래 끝과 윗끝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얘는 뭐다? 그냥 제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한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싹 다 뭐를 정적분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보십시다. 탁 가서 여기서 탁 가가지고 여기서 탁 가는 건데 자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는데 자 인테그랄 이거 한번 볼까요? A에서부터 C까지 요거를 Y는 fx라고 봅시다. Y는 fx라고 있었을 때 fx dx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랑 동일하다? 여기 들어있는 이 면적과 동일하다. 여기까지 뭐 다 될 거고 맞죠? 여기까지는 다 될 거고 그런데 뭐에 따라서 여기 지금처럼 A에서 C까지 작은 데에서 큰 데까지 좌에서 우로 가게 되면 방향 자체가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맞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가 플러스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면 C에서 A까지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에서부터 D까지 하게 되면 적분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부호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fx의 부호 자체에서 부호에서 뭐가 얘가 지금 현재 이 제한 범위 내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랑 곱하게 되면 얘는 s가 되지만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s가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자 뭐를 고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일단은 제한 범위라는 녀석 하나랑 뭐 적분 방향이야. 그래서 두 번째 적분 방향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뭐야? 방향 적분 방향이야. 적분 방향인데 적분 방향이 좌에서 우로 가느냐 우에서 좌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달라질 거니까. 그리고 제일 위에 여기 들어있는 이 fx의 부호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약에 B에서부터 C까지 fx dx라고 둔다라면 여기를 넓이를 t라고 두면 얘 그냥 넓이 나오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뭐가 되니까 fx가 음수가 되고 적분 방향 자체도 어떻게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음수라서 그 결과가 t가 나오고 끝.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자, 자 우리 여기에서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부정적분 봅시다. 자,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다? 아래 끝과 윗끝을 같도록 아래 끝과 윗끝을 같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함수값을 뭐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대입을 이용해서 구해낸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자, 이런 형태지. 부정적분이라는 뜻은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여기에 ft dt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X축이 아니라 누구? X축이 아니라 여기는 T축입니다. 됐죠? T축. T축 이렇게 T축이 되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은 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칠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A가 있겠네. 오케이? A가 있겠지? A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A가 있을 텐데
x 값 자체가 여기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x 값이 a보다 크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값이다? 여기 들어있는 이 값은 누가 되느냐면 얘가 s라고 둔다라면 a에서 x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s가 되겠지만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x dx가 될 텐데 fx dx래 ft dt가 될 텐데 만약에 x값 자체가 이 x값 자체가 누구보다 크면 a보다 크면은 얘가 어떤 값을 가진다? 그렇죠. 양의 값을 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양의 값을 가진단 말이야. 잘 마무리 짓고 왔나? 그리고 요거 어디 보시느냐? 두 번째 봅시다. 자, x가 누구보다 작으면 a보다 작으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어느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여기가 x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는 이 넓이 자체를 t라고 둔다 하지만 결국에는 넓이가 아니라 함수값이 등장하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가면 양의 값으로 하나 등장할 거고 여기에 뭐가 되면 여기 ft dt가 있을 텐데 이 값이 뭐가 된다? 이 값 자체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음의 값, 양의 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얘를 뭐 하게 되면 이 녀석 자체를 누구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fx가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fx의 부정적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fx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행위가 뭔데요? 미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한다는 얘기야. 관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도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 인테그랄 자 a에서 x까지 gt dt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0 이상이 될 당연히 이거 연속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은 연속입니다. 얘가 항상 0 이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0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잖아. 자 만약에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럼 봐. 얘가 보면 일단은 알 수 있는 부분이 뭔데요? 알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뭐라고 둘까요? fx라고 둔다라면 fa는 제로가 되잖아. 맞죠? fa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조건 한번 봅시다. fa가 제로가 될 텐데 그러면 x축과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납니다. 이게 확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무조건 만납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 아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쪽 아래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증가해야 되거든. 이쪽에서는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피석분 함수 gx가 뭐였다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증가했다는 얘기고 증가했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고 이 도함수는 여기에서는 누가 도함수야? 얘가 도함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g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은 얘기가 될 텐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감소해야 되겠죠. 이쪽에 감소해야 되겠지. 감소해야 되잖아.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기서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면 안 될 거잖아. 오케이? 증가하면 안 될 거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된다? 감소가 되면서.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얘가 곧 gx가 될 거니까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뭐 일단 이런 타입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타입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미분 통해서 뭐를 구한다? 도함수를 구한다. 그래서 도함수를 보고 뭘 해준다? 원래 함수, 원함수를 관찰한다라는 얘기. 이 패턴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자, 뭐 요걸로 일단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 한번 봅시다. 자, 넓이 한번 봅시다. 넓이 공식들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쭉 한번 싹 다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차입니다. 2차입니다. 2차가 되면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을 텐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을 텐데 그냥 알파, 베타라고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다 기억나죠? 오케이? 다 기억날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데? 6분의 여기에 최고차 계수에다가 6분의 최고차 계수에다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서 세제곱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오케이? 이거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자, 기억날 거란 말이야. 자, 좀 봐. 그 얘에 대한 응용을 좀 살펴줄게. 이 응용을 좀 살펴봅시다. 그 이거는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나도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자 봐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 뭐 3x 제곱에 뭐 이렇게 같다라고 칩시다. 3x 제곱에 이렇게 같다라고 쳐. 자 그러면 봐봐.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둬도 상관없겠다만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자, 뭐 하는지 모르겠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들어있는 이 부분. 자, 이 면적을 구한다고 칩시다. 이 면적을 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그러면 보통 뭐 여기가 지금 뭐 한 2 정도 된다고 치고 여기가 지금 한 1 정도 된다고 칩시다. 얘가 뭐 3의 x-2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여기 들어있는 3의 x-2의 전체의 제곱의 dx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돼. 그냥 여기서부터 이만큼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이거를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이건 너무 단순하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건데 봐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등장하면 직접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뭐로 만드느냐 하면 다각형을 만드는 거야. 다각형을 만들고요. 다각형 특히 뭐 사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다각형에서 뭐를 빼줄 거냐 하면 이거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거기에다가 공식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다각형에서 공식을 뺀다는 얘기거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3이 나옵니다. 오케이? 1,3이 나옵니다. 그러면 1,3이니까
전체적인 넓이 다각형의 넓이니까 1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2분의 3에서 뭐를 빼줄 수도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공식 바로 적용한다는 얘기야. 6분의 3이 되겠지. 6분의 3. 오케이?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6분의 3 되는 거 알겠죠? 왜? 이게 그 공식이잖아.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다각형에서 공식을 적용, 다각형 하나 구하고 공식을 뺀다 그런 걸로 문제를 접근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좀 복잡한 수식이 등장한다라고 치면은 얼마든지 이게 효과적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효과가 좀 있을 거니까 다각형에서 뭘 빼준다? 공식을 빼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공식 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1하고 뭐 3하고 5였다고 칩시다. 1, 3, 5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죠? 오케이? 이 부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죠? 자, 다시 변곡점을 지나게 될 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이에요.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4분의입니다. 최고차 계수 들어갈 거고요. 4분의 최고차 계수 들어갈 거고 절편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절편 거리에 몇 승이냐면 3차는 4승이 됩니다. 자, 오케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변곡점을 딱 지나게 될 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y는 뭐 2x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4분의 적고요. 최고차 계수 적고요. 절편 거리 적습니다. 그러면 2의 4승 해가지고 답 내시면 되겠지. 오케이? 하나만 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좀 많이 써요.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필수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공식. 이거 변곡점 지날 때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차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봅시다. 접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1이고 이쪽 부분이 4라고 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뒀었을 때, 자, 얘가 y는 얼마라고 둘까? 그냥 x 세제곱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두면 내가 궁금한 건 여기 해당하는 요 넓이야. 접하는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입니다. 접하는 상황에서는 자, 분모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분모가 12분에 시작합니다. 12분에 여기에 최고차 계수가 여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차 계수 들어오면서 곱하기 자, 뭐에서? 그냥 절편 거리에 몇 승? 4승입니다. 오케이? 절편 거리에 4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12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12분의 1에다가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 3의 4승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넓이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요 마지막 공식까지 있으면 3차는 웬만한 것들이 다 쉽게 계산이 돼요. 마지막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fx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1, 3, 7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대칭적으로 변곡점이면 우리가 이미 공식 알고 있고 얘도 이미 공식을 알고 있는데 자, 얘는 생각보다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얘가 y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칩시다. 자, 여기야. 해볼게. 요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기가 약간 포물선스럽게 생겼잖아. 오케이? 포물선스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포물선에서 뭐다? 포물선에서 6분의 공식을 도입합니다. 오케이? 6분의 공식을 도입할 거예요. 6분의 공식을 도입할 겁니다. 6분의 최고차 계수 그냥 그대로 오시면 돼요. 최고차 계수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고 1에서부터 3까지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요거를 그냥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둘게.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서 세제곱 해줍니다.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차 공식이랑 다 동일한 거야. 오케이? 3차 공식이랑 동일한데 오케이?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자, 이거랑 차이가 납니다. 여기 요거를 내가 감마라고 둘게요. 감마에서 여기 들어있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까지 거리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얘는 뭐냐면 6분의 보완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됐지? 6분의 보완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감마에서 뭐를 뺀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시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잘 들어봐봐. 속도가 좀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나. fx를 먼저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x-1이고 x-3이고 x-7입니다.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에서부터 3까지 x-1에 x-3에 x-7에 dx를 원래 해야 되고 여기를 또 다 전개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전개를 해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라면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준다? 이거를 쓰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쓰겠다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6분의 최고차 계수 가지고 오죠. 그리고 베타에서 알파를 세제곱 해줍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느냐면 거리만 곱해주면 됩니다. 어떤 거리? 중점까지 거리. 중점까지 거리. 어디? 나머지 근에서 나머지 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머지 근에서 중점까지 거리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중점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1과 3이니까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에서 2까지 거리인 5만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무조건 외워야 돼 라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나 정확도에서는 이게 좀 많이 앞설 거니까. 오케이? 됐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가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자, 저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 얘도 응용이 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얘도 응용이 많이 되는 편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쭉 갔다 오죠. 자, 쭉 갔습니다. 쭉 갔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뭐 2, 뭐시기가 나왔다고 치죠. 2, 뭐시기가 나왔고요. 2, 뭐시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볼게요. 요 지점이 0입니다. 요 지점이 0, 뭐시기라는 말이야. 0, 뭐시기야. 자, 그냥 하자. 0, 얼마라고 할까? 0,0이라고 두고 0,8이라고 두고 여기가 0, 이렇게 볼게요. 4,16이라고 둡시다. 그럼 딱 변곡점 형태가 될 거니까. 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수식을 세워야 되잖아. 이거를 다 수식을 세워야 돼. 수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좀 생각할게. 뭐 어차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생략해서 좀 갑시다. 자, 봐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원래는 인테그랄 여기가 지금 1이야. 1, 뭐시기가 되겠죠. 1, 뭐시기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지점 0에서 1까지 뭘 해주시면 되느냐면 fx에 dx를 해주면 돼. 근데 수식 다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자 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어떻게 해준다고? 아까 전처럼 다각형에서 공식을 적용하는 거야. 오케이? 다각형에서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연결해 주느냐? 이렇게 연결을 좀 해줍시다. 이렇게 연결을 좀 해줍시다. 자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해줄게. 얘가 지금 1, 뭐시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1,6이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1, 그냥 F1이라고 할게요. 그게 좀 더 나을 거니까. 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얘가 0,0이고 여기는 요 지점이 1,F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는 F1이고요. F1입니다.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뭘 적용한다? 공식을 적용한다 이 얘기거든. 공식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잘 봐. 얘들아 여기 봐. 이게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뭔가 수식을 구하기 위한 수치가 줄 거란 말이야. 수치가 줄 거니까 자 변곡점이고 변곡점이 지금 x 좌표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데? 변곡점의 x 좌표를 몇 배 해주면 변곡점의 x 좌표를 몇 배 해주면 3배를 해주면 뭐가 등장합니까? 합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합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 지점 자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5, 뭐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5, 뭐시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 자 다시 자 이렇게 0,0이 여기 있고요.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요 지점이 1, F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지점이 누가 된다고? 5, F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F5가 됐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느 넓이? 이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한다? 보완 공식 사용하시면 돼. 뭐 최고차 계수를 fx를 x 세제곱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 자, 요 부분이야. 6분의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적어주고 자, 절편 거리가 1이니까 1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뭐 해주면 이 녀석의 중점이 있죠. 중점이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5까지 거리를 재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얘가 2분의 10이니까 2분의 9를 곱해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아, 공식을 더해줘가지고 여기 다각형에다가 공식 더해서 문제를 조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일단은 3차 넓이 공식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4차에서 특히 변곡점 지날 때 그리고 접할 때 이거는 외우고 그리고 별도로 요까지 기억해 두시면 3차 이하까지는 넓이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란 말이야. 금방 풀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렇게 좀 해보는 걸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합시다.